리처드 러드의 영적 각성의 단편 시리즈 46번째 시간. 남성적 자아의 해체와 영혼의 재야생화. 억눌린 본성을 깨우는 자연의 지혜. 우리의 영혼은 저 깊은 숲과 같고 우리의 마음은 그 숲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가지를 지나치게 다듬어 숲의 생기를 앗아가지 마라. 자연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러면 어느새 그대 안에서 새 생명이 움트고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이 꽃망울을 터뜨릴 것이다. 진정한 지혜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다. 참된 자유란 그 질서에 몸을 맡기고 춤추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이 야생의 지혜를 되찾을 때 비로소 그대는 온전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남성적 자아의 해체와 영혼의 재야생화. 야생의 속삭임, 정원에서 숲으로. 최근 저는 재야생화라는 개념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재야생화란 원래 생태학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인간의 개입을 줄이고 자연 본연의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것을 삶의 철학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정형화하려는 습관에서 벗어나 보다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주로 제 아내를 통해 얻게 되었는데, 그녀가 정원과 우리 지역 생태계를 대하는 방식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야생동물 관리인인 아내는 매우 여성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자연에 접근합니다.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잔디 위의 혁명, 통제에서 자유로. 우리 집 뒷뜰에는 아름다운 잔디밭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묵상을 하며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보면 잔디밭 너머로 정원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우리 부부는 이 마을 정원을 무척 사랑하고 정원 가꾸기를 즐깁니다. 전형적인 남성들처럼 저 역시 잔디 깎는 기계로 잔디를 말끔하게 정돈하고 완벽한 공간을 만드는 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는 과감한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잔디 깎기를 중단하고 자연의 흐름에 맡겨 재야생화되도록 한 것입니다. 문까지 가는 좁은 길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 긴 풀과 다양한 허브, 야생화들이 어우러진 작은 초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년간 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새들의 생태계가 눈에 띄게 풍성해졌습니다. 많은 새들이 긴 풀 사이를 날아다니며 곤충을 잡아먹고 그 속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종류의 새들이 찾아오고 우리는 점차 야생 생태계가 복원되는 놀라운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깔끔하고 정돈된 잔디밭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이 때때로 가지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정돈하려는 욕구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깔끔하고 정돈되게 만들려다 보면 오히려 본질적으로 무질서하지만 그 속에 깊은 조화를 지닌 자연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혼돈의 정원, 새로운 질서의 발견. 이러한 철학은 채소밭을 가꾸는 데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채소밭을 처음 보면 매우 어수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부 채소들은 가을에 꽃을 피우고 스스로 씨를 뿌리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중 일부는 화단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일부 꽃들은 채소밭으로 넘어오기도 했죠. 새나 바람이 물어온 씨앗들도 자리를 잡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라기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환영받았고 이것은 잡초도 마찬가지여서 정원은 꽤 야생적인 모습을 띱니다. 물론 다른 식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큰 잡초나 가시나무 같은 것들은 제거합니다. 그러나 낮게 자라는 잡초들은 그대로 두는데 이들이 토양의 수분을 유지하고 더 많은 곤충을 유인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이러한 방식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잡초를 뽑아내면 맹땅만 남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단지 우리의 정돈된 미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닐까요? 대부분의 채소밭들은 잡초 하나 없이 깔끔한 줄로 정돈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채소밭은 마치 작은 정글과 같습니다. 채소와 꽃, 허브들이 무작위로 어우러져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방식이 생산성 면에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다양한 생물과 곤충,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균형의 춤, 좌뇌와 우뇌의 조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정돈하려는 좌뇌적이고 남성적인 자아를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원도 나름의 방식으로 조직화되어 있지만 그것은 야생의 지혜를 따르는 조직화입니다. 우리 안의 우뇌적이고 여성적인 면은 완벽함에 집착하지 않으며 더 부드럽고 유연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모험을 감행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저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남성적 자아는 비단 남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여성들 역시 강한 남성적 자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와 통제, 조직을 좋아하는 좌뇌의 특성이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경직된 방식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특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바로는 진정한 균형이란 50대 50의 비율이 아닙니다. 여기서 유전자 키라는 현대적 지혜 체계를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전자 키는 인간의 유전자와 의식의 관계를 탐구하는 체계로 여기서 말하는 균형은 단순히 50대 50의 균형이 아닌 더 깊은 차원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재야생화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오히려 약 66%의 야생성과 33%의 구조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황금 비율을 반영한 것으로
충분한 구조를 가지되 더 많은 부분을 자연스러운 흐름과 직관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일상에 적용하려면 예를 들어 하루의 일정을 계획할 때 3분의 1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을 인생의 다양한 영역, 즉 관계, 육아, 업무 등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계획적이고 구조화된 접근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과 창의성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파트너와의 소통, 친구들과의 교류, 가족 간의 시간에 이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 약간의 무질서와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자기 파괴적이거나 해로운 습관들은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에서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커다란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역시 친절하고 정직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완벽한 관계나 상황을 추구하는 강박에서 벗어나 서로의 특성과 개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재야생화, 영혼의 풍경 바꾸기. 묵상의 기술은 이러한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디에서 양보하고 우리의 접근 방식을 부드럽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직장에서의 상호작용,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일 10에서 15분 동안 자연 속에서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주변의 소리와 냄새, 감각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내면을 재야생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연의 리듬과 더 깊이 연결되고 우리 내면에 자연스러운 지혜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운해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진정한 운해적 사고란 단순히 생각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존재 방식, 세상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과 현실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참된 지혜는 나이를 먹거나 지식이 쌓이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유연해지고 물과 같이 부드러워지는 과정을 통해 얻어집니다. 이것은 동양의 도 사상에서 말하는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삶에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필요한 만큼 계획과 구조는 유지하되 더 많은 흐름과 자유를 허용해 보세요. 자신과 타인에게 더욱 관대해지고 고정된 기준에서 벗어나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에 자리 잡은 경직된 자아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과 자연의 리듬에 귀 기울이고 그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재야생화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 충만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재야생화된 영혼은 자연의 리듬에 더욱 민감해지고 삶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창조적 기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깊은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통제와 완벽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창의성과 직관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잘 다듬어진 정원에서 벗어나 풍성한 숲으로 들어서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 세계는 더욱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야생의 지혜, 삶을 변화시키는 힘. 제야생화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더 깊이 느끼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더 큰 연결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어려움이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도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의 직업적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야생화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더불어 제야생화는 우리가 지구와 맺는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자연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전 지구적 차원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의 제야생화는 단순히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야생화된 개인들이 모여 조직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더 유연한 업무 방식을 도입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자연 친화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등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와 지구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도전적일 수 있으며 과거의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이 과정을 지속한다면 점차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영혼의 제야생화는 우리를 더 참된 자아로 이끄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연과 타인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 더 깊이 연결시켜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충만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인 변화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실험을 시작해 보세요.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의 정원에, 일터에, 관계에 약간의 야생을 허용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은 점차 더 충만하고 균형 잡힌 그리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야생화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제야생화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그 여정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어떤 놀라운 발견들을 선사할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제야생화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더욱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과의 조화, 내면의 지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삶의 신비로운 흐름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 우리의 본질에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